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보험 영업의 정석 컨설팅 킬링 포인트.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보험 세일즈 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법은요, 4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본인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본인이 권유하는 특약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느냐.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요, 그러면 고객한테 하는 얘기들이 중구난방으로 질서 없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기승전결 구조를 갖고 전달하는가. 그래서 이를 스토리텔링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그럼 그렇게 전달되는 내용들이 너무 뻔한 내용 아니냐. 뻔하면 재미없고 고객의 집중을 유도할 수 없고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는 내용들은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차별화된 정보 아니면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말로 전달하는 그러한 이제 화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영업 성과가 잘 안 나온다라는 것은 트리거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해서입니다. 자, 고객이 듣지 않으면요, 결국 아무리 좋은 화법도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학생이 듣지 않으면 성적은 오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리거가 너무 중요하죠. 저는 이런 트리거를 질문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화법이 갖춰야 할 4가지를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처음이다. 자, 우리가 보험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이제 증권 분석을 합니다. 자, 증권 분석을 하게 되면 너무 다양한 조정 포인트들이 나옵니다. 금액을 높여야 될 수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줄일 수도 있고요. 보장범위를 넓혀야 될 때도 있고 보장기간을 늘려야 될 때도 있고 갱신형 비갱신형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할 때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먼저 무엇을 고객한테 얘기할 것이냐. 너무 다 장황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인트를 먼저 찾고 그럼 그걸 찾았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처음에 전달한 이 부분이 영업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내용을 잘 전달한다라면 고객한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 점수가 높다라면 당연히 계약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추가 계약, 소개까지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를 잘 따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증권 분석을 통해서 부족한 담보를 추가하는 화법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전 시간이었을 겁니다. 표적 항암 약물 특약을 추가하는 화법을 키로 해서 리모델링을 전개하는 방법을 안내했고요. 이번 시간도 같은 특약으로 하지만 다른 화법을 전개해서 이 부분에 컨설팅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적 항암 약물 치료를 갖고 특약을 추가하는 것을 포인트로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인데 먼저 간단히 정보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암제는 1, 2, 3세대 이렇게 발전했다고 말씀드렸고 1세대는 독성, 2세대는 표적, 3세대는 면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독성화학 항암제 부작용이 생겼지만 이를 해결한 게 표적이다. 그런데 이 표적은 내성의 한계에 부딪혔다. 이 내성의 한계를 극복한 게 면역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표적 항암제의 치료 원리 이 부분을 이전 시간에는 HIF-알파라는 저산소 유도 인자를 갖고 설명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요. EGFR 유전자 변이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고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폐암이요. EGFR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자, 이 암에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요. 동남아시아 이제 여성분들이 이러한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변이가 돼서 결국은 폐암이 발현되는 건데 문제는 이 여성분들을 조사해 보면요, 85%에 육박하는 분들이 흡연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흡연을 한다라고 해서 모두가 폐암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암에 걸린 여성분들의 85%가 담배를 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걸리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자, 이런 유전자 검사 요즘 이제 특약으로 나오죠. NGS 검사, 차세대 염기서열 검사라고 하는데 이걸 했더니 결국은 이 여성분들, 특히 아시아 여성분들은 EGFR 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고 여기서 변이가 돼서 결국은 암이 발현된 것입니다.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죠. 정말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이 EGFR 유전자, 요 단백질이 뭐냐면 미친 듯이 성장을 시키는 그러한 어떤 이제 능력을 갖고 있는 나쁜 놈입니다. 얘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세포를 미친 듯이 증식을 하니까 원래 세포가 한 번 분열할 때 뭐 2개, 뭐 3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100개씩 막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암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게 하고 전이하고 치명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사실 이것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EGFR 유전자, 얘가 이제 표적자가 되는 거죠. 요 놈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빨간색으로 반짝반짝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놈을 쫓아가서 이 놈을 살상시켜서 결국은 빠른 성장을 막아버림으로써 암을 치료하는 그런 이제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갖고 이제 화법을 전개할 거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제 유전자를 직접 타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막 강한 독으로, 강한 독성으로 치료하지 않다 보니까 부작용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직접 타격을 하다 보니까, 물론 암을 직접 타격하는 게 아니라 이 유전자를 직접 타격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앞서 정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화법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분석을 통해서 리모델링 포인트를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특약을 추가하는 걸로 이제 잡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인사를 드리고 라포가 형성됐습니다. 그럼 고객한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이제 대화에 참여를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트리거가 되는 거죠. 고객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럼 고객님이 약간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고 약간 이제 그러시면서도 질문요? 그럼 제가 뭐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고객님. 폐암 말기 환자는 어느 정도 살까요? 폐암 말기 선고를 받으신 환자분들은 생존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고객분들이 뭐 6개월, 3개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고객님. 뭐 보통 6개월,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선고를 받는데, 얼마 전에 제 고객분 중에 여성분이 있는데 이분이 50대 중반이신데 이분이 평생 정말 건강하셨고 병원 한 번도 안 가셨고요. 술, 담배 한 번도 안 하셨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이제 응급실 가셨는데 거기서 폐암 말기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정신을 차려보고 이 고객님이 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억울하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폐암에 걸렸는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고객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면 고객님 똑같이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도 억울하겠죠. 자, 그런데 이 고객님이 이러한 이제 진단을 받고 정말 다양한 검사를 했는데 그 이유를 알아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성분들은요, 이런 폐암에 많이 걸리는데 이 여성분들을 조사해 보면은 85%가요, 담배를 전혀 안 핀 비흡연자라는 겁니다. 자, 물론 담배를 핀다라고 해서 다 폐암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담배, 흡연과 폐암은요,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 번도 담배를 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다양한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NGS 검사, 차세대 염기설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걸 했더니 이 고객은요, EGFR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폐암에 걸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억울한 게 맞아요. 태어날 때 이런 유전자를 많이 이제 갖고 있는 게 이제 아시아 여성분들인데 이분은 그 유전자의 변이가 생겨서 폐암이 발병된 거라는 겁니다. 정말 운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 EGFR 유전자가 뭐냐면은
이게 성장 수용 인체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보통 세포는 한 번 분열하면 두세 개 이렇게 분열해야 되는데 얘는 100개 이상으로 막 미친 듯이 분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속도로 암이 발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번도 흡연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폐암 말기 환자가 돼버리신 겁니다. 자, 너무 억울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게 이런 표적자, 즉 EGFR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 이를 기반으로 치료를 하셨는데 1개월 반 만에 거의 정상인처럼 걸어 다니십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고객님? 예전에는요, 폐암 말기 환자면요, 정말 죽을 날까지 비참한 삶을 살다 가십니다. 이 폐라는 장기는요, 우리 몸에 그 나쁜 노폐물 다 걸러서 갖고 온 그 더러운 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정말 여기 몸 안에 쓰레기가 차고 뭐 목에는 뭐 가래 이런 게 들끓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살다가 가시는데 이 고객은 정말 정상인에 가까운 이런 이제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죠.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고객님? 수술이 잘 됐나요? 뭐 진짜 요즘 새로운 치료들이 많이 나왔다라는데 좋은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수술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사기라는 건 온몸에 퍼졌다는 얘기거든요. 수술 거의 칼 못 대죠. 방사선 치료 뭐 불가하고요. 이런 것들을 뭐 약물로 죽인다라는 거, 온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정상세포에 너무 많은 부작용을 일으켜서 어려운데 다행히 이 고객은요, 그냥 하루에 알약 하나씩 아침, 점심, 저녁 3개 먹고 이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네, 이게 바로 표적 항암 약물 치료제 덕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 암을 미친 듯이 자라게 하는 그 유전자, 즉 암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미친 듯이 자라게 하는 이 유전자를 쫓아가서 이놈을 죽임으로써 암의 성장을 막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자들은요, 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고객님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를 쫓아가서 죽일 수 있는 거, 정말 폐암에 걸린 거는 정말 불행하고 억울한 일이지만 이런 유전자로 인해서 발병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행운이 또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님은 이렇게 약을 드시면서 조금 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분이 살 확률은 낮습니다. 폐암 말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이렇게 5년 이상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약값이 비싸겠죠, 고객님? 네, 이 고객은 한 달에 이 알약을 먹는데 550만 원씩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약이 또 안타깝게도 내성이라는 생겨요. 약이 자꾸 먹으면 안 먹잖아요, 고객님. 이게 6개월 뭐 이렇게 내성이 생기면 또 다른 약을 먹어야 되고 다른 약을 먹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보험, 건강보험 문제도 여러 가지 섞여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특약은요, 이러한 이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특약입니다. 뭐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님한테 설명을 드린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실제 이런 내용을 갖고 정보를 갖고 화법을 전개하면요, 고객님이 굉장히 집중하고 들으신다는 것이죠. 특히 여성 고객분들, 담배를 피지 않았는데도 이 암에 많이 걸린다라는 거,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는 거, 변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결국 이를 통해서 이 담보 넣어야 되겠구나라는 필요성을 높인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화법은 이렇게 전개를 해봤고요. 좀 더 깊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정보가 바뀌고 정보가 바뀌면 화법이 바뀌기 때문에 이 화법은 고객들한테는 좀 새로운 것이 되는 거죠. 뻔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집중하게 하고 또 고객이 이를 통해서 저를 좀 높게 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다. 보험 영업의 정석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